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김건희의 사과. 웃겨서 눈물이 났죠. 웃겨서. 슬퍼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웃겨서 이 정도의 코미디를 보여주는 참 남편이 윤석열 못지않게 코미디의 대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황당한 사과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오늘 한 번 더 씹어보도록 하고요. 어제자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쇼. 눈물의 똥꼬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먼저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 자극적인 문구로 클릭 장사질을 했죠. 이게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사과문이 공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뭔 사과를 하겠습니까? 사퇴가 있었다면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겠지만 전혀 그런 일말의 어떤 뭔가의 조짐이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김건희가 사과해봤자 윤석열의 대선 레이스에 큰 타격을 줄 만한 그러한 사과를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더 가관이었죠. 더 가관이었어요. 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에 대한 수상소감이었죠. 수상소감. 제 남편이 이렇게 대단했어요 라는 수상소감을 뒤늦게 했다라고 느껴지는 발언들이었어요. 남편 자랑 절반, 그리고 자기 잘못이니 남편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해명에 대한 부분, 이런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 또 절반이었죠. 어제 보니까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 그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오후 3시에 때릴 거다 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손혜원 전 의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이거 사과쇼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예측을 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준비된 원고만 읽을 거다 김건희는. 두 번째, 창백한 화장 그리고 헬스한 모습으로 등장해가지고 동정심을 유발하지 않겠냐. 그리고 세 번째는 울며 불며 다 내 탓이니까 남편 탓으로 돌리지 말, 이런 식으로 빌 거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이맥스에다가는 이제는 쓰러지듯이 뭔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위 정치권에서 자주 써먹어 왔다라고 보여지는 그 사과쇼의 공통 패턴이 이미 강조되는 거죠. 근데 물론 김건희가 무릎까지 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밖에 나머지 패턴들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진짜 인간 이하의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유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나 너무 황당했던 것은, 윤석열과 결혼한 이후에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잃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동정심을 유발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라고도 좀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들이 또 거짓말을 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니까 이에 대한 의혹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열린공감TV에서 취재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전부터 열린공감TV의 어떤 단독 보도 내용을 계속해서 지켜봐 오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이 아실 내용이기도 하지만, 김건희는 이미 결혼하기 이전에 불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결혼 상대였던 산부인과 의사가 바로 이러한 불임 관련된 문제로 이 김건희가 수차례 그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연이 닿아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린공감TV의 보도 내용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산을 실제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말하기로는, 어제 김건희의 기자회견처럼 이게 김건희가 유산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침착하게 그 내용을 지금의 위기 모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 내용을 애초에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 정도의 슬픔인데 그거를 그렇게나 침착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즉 이번 기자회견상 불임과 관련된 이야기로 윤석열과 결혼 후 아이를 잃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이 해명 속 또다시 대국민 사과를 빙자한 거짓말쇼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해명이 불가능한 영역대의 이야기니까 이들이 논리적으로 못 풀어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못 풀어내겠으니 증거도 내밀지 못하고 증인도 내밀지 못하겠으니 어떻게든 이걸 감성적으로 풀어보자. 그러니까 감성적으로의 접근을 택한 최악의 모습을 어제 보인 거죠. 헤어스타일이며 화장이며 울상인 표정이며, 처음에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딱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그 미소 짓는 그 모습. 그게 누가 사과를 위해서 기자회견을 연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아무튼 그 울상인 모습이면 아무튼 화장이며 머리 스타일이며 누가 봐도 이제 나 이제 슬픈 연기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가련한 코스프레를 하고서는 첫 번째로는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두 번째로는 아이를 잃은 아픔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남편이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 괴롭다라는 심경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감성팔이 전략으로 이 발언을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후에 기자들 의견은 그냥 싹 다 질문 피하고 바로 자리를 떠나서 자신이 발생할 수 있는, 윤석열도 그 사실 말실수 리스크가 있지만 김건희도 만만치 않게 말실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실수 리스크를 차단을 또 했죠. 어쨌든 해명도 없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도 없다라고 평가받는 이 기자회견, 이거 있고 난 뒤에 그 뒤에 선대위의 대응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또 가관이지 않았습니까? 이 선대위의 그 대응 방식이. 그 기사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너무 황당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김건희 대국민 사과 뒤 윤석열 측 11개 의혹 조목조목 해명. 자, 윤석열의 선대위 이날 김건희 대표 의혹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라는 14쪽 분량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원여대 강사 지원서 경력, 미국 뉴욕대 연수, 삼성플라자 전시 이력 허위 의혹 등 총 9가지 항목으로 분류해서 부풀렸거나 부정확한 기재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그 자체가 허위는 아니다라고 거듭 반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부적으로는 11개 의혹 중에 7개와 관련해 부풀려 기재됐다. 오인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송구하다. 부적절했다 등의 표현을 동원해서 고개를 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여대 지원서 의혹에 대한 부분 먼저 보자면 허위가 아니라 부풀려졌다라는 거예요. 2007년 수원여대 강사 지원 당시 제출한 이력서, 여기에 보면 2002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이사, 2003년 12월 2일부터 2006년 12월 12일 H컬처 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이사, 1998년부터 2002년 대한공강루프 학예실 큐레이터 등 경력사항을 이걸 기재를 한 데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04년 6월에 설립되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대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해당 협회는 여러 게임 관련된 유관단체가 합쳐져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설립일 이전부터 우리는 준비했다. 이전부터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김건희가 초기부터 활동을 해왔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고요. 다만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 내역, 기간에 대한 증빙은 찾기가 어려운 상황. 해당 협회는 당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상시 활동이 없었음에도 이력서에 그럴듯한 경력처럼 기재한 것은 잘못이나 기획이사라는 직함도 등기이사 내지는 사회이사로 혼동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H컬처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설립일 이전 기획 단계부터 당시 대표이사와 김 씨가 함께 일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설립 후에는 정식으로 합류해서 계속 근무했다라는 반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대한공간루프도 실제로 확인했으나 재직 기간을 기억에 의존하면서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자, 문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증명을 해줄 인물도 없고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초기 활동을 했고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뜨문뜨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획이사라는 직함이 결국 허위 기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직함이 헷갈렸어요 라는 헛소리를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H컬처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설립일이 2004년 12월 2일이죠. 근데 입사일자가 2003년 12월 2일이에요. 딱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나 앞당겨서 기재를 했던 이유, 이거는 겸임기원 지원 자격 요건이 산업체 그 경력 3년 이상만 가능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걸 최소 자격으로 요건을 맞춰 넣으려고 1년을 더 땡겨가지고 넣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3년에 맞춰서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번 사과문에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기자회견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김건희가 과거에 그 공동 번역자로 참여했던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책, 거기에서 봐도 본인이 명확하게 H컬처 테크놀로지의 근무 경력은 2004년부터라고 기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본인의 책에서도 기재를 하고 있는 내용, 이게 지금 확인이 됐는데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허위 경력 기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났는데도 이렇게 정말 후한무치하게 이런 식의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게다가 회사 설립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후부터 2006년 11월까지는 김건희는 감사였어요. 감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게 상법제 411조에 따라서 보면은 감사하고 이사는 겸직이 불가능하대요. 그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의 거짓말이 또 드러난 것이고, 특히나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서울대 GLA 그 과정에서 기획이사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거짓으로 확인되는 거잖아요.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울대 그 GLA 그 과정이 국고지원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입학생 그 절차상 그 국고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에도 분명히 감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그 김건희가 사업에는 지가 기획이사라고 해서 직함을 내걸고 들어갔는데 선발이 됐어요. 이거는 또 학교의 문제도 있겠죠. 특혜성 문제 역시나 여기서 또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또 대한공간루프의 경우도 문제였죠. 설립 연도가 1999년 2월 6일이에요. 김건희 본인이 뭐 큐레이터로 근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언제였냐? 1998년 3월이죠. 무려 1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1년. 이것도 1년 차이가 나요. 근데 루프 직원이 뭐라 그래요? 98년대 루프가 아예 없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프 설립 과정에서 4명이 뭐 사전 준비를 했고, 그 준비를 도모하는 곳에서 자신도 함께 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 관련 기사도 있을 거니까 그거 언론 기사 뒤져보면 나올 거다 라고 김건희가 해명을 했지만, 그 4명 가운데 김건희의 이름은 없었죠. 그 전 이름이었던 김명신의 이름도 없었죠. 그러면 또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증거가 나왔는데도 지금 이런 거짓말을 대국민 사과라고 하고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또 보시죠. 자, 수원여대, 이거 뉴욕대 의혹의 연수로 기재, 삼성미술관 기재는 잘못이라는 내용인데요. 수원여대 안양대 이력서에 기재한 뉴욕대 연수 경력 허위 의혹에 대해서 당시 서울대 GLA 6개월 과정을 다녔고, 그 안에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수원여대 지원서에는 연수 실적란이 있어서 연수 프로그램 이름을 정확히 기재했다. 1개월 이내 단기 연수임은 기재상 명백하다. 안양대 이력서에는 연수 실적란이 따로 없어서 학력란에다가 당시 프로그램 이름과 함께 연수 사실을 명기해 기재했다.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를 다 여기 딱 지적을 해놨는데, 뉴욕대 이건 뭐 더 이상 뭐 할 이야기도 없고 사실은 고작 5일간의 일정이었다는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의 일정이었는데 그중에 30분은 또 휴식 시간이 포함돼요. 고작 하루에 2개 정도의 수업이었던 것이고 오전 수업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외 오후 수업은 다 뭐였습니까? 관광 목적이 더 짙어 보이는 뭐 뮤지컬 관람이라든가 뭐 애플 스토어를 간다든가 방송국 투어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견학 코스가 위주였다라는 거잖아요. 오전에 2개 수업 말고는 전부 서울대 교수들과의 소통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당연한 거지만 뉴욕대 연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울대 프로그램이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뉴욕대 연수 실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죠. 그리고 연수 실적란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안양대 이력서에는 연수 실적란이 없으니까 학력란에다가 당시에 그 프로그램과 연수 사실을 명기했다. 연수 실적란이 없으면 연수에 대해서 기재하지 말라는 소리죠. 수원여대 안양대 이력서에 기재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수상 경력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아라리스의 김명신 기획으로 참여한 기록이 확인되고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대상 수상 이력에 대해서는 회사의 수상 경력을 그대로 옮겨 쓴 것으로 단체 수상임을 명기했어야 마땅하는데 그렇지 못해 송구하다. 허위 기재고 이거 사기죠. 2003년 신체적 풍경전 도록에 2003년 포트레이트 삼성미술관 기획이라고 명기한 것은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는 2003년 삼성플라자 갤러리의 인간풍경전에 참여한 것은 맞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력서상 전시명을 포트레이트로 기재해서 실제 전시명과 다르게 기재한 것도 역시도 사실이다. 기획 단계에서 전시명이었던 포트레이트를 쓴 것이다. 기획 단계 명칭을 쓴 것은 부적절했으므로 송구하다. 당시는 미술관이 없고 호암 갤러리가 유명했던 시기, 전시 경력을 부풀린 생각은 아니었으나 삼성플라자 갤러리를 삼성미술관으로 쓴 것은 잘못이다. 이건 그냥 뭐 단순히 잘못이고 뭐 부풀려서 죄송하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히 범죄입니다. 범죄. 자, 보시는 것과 같이 결국에는 이 김건희가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허위 기재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트레이트전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따져보게 되면 포트레이트전 말고도 문제가 되는 것도 있었죠. 아시다시피 이게 휴먼스케이프닷컴 전에 팜플렛에서 드러났던 거지만 한림성신대가 당시 한림정보산업대라는 명칭을 쓰던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한림대라고 기재한 게 다 들통이 났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쏙 빼놨어요 지금. 그 다음 각종 이력서에 기재한 서울 그 중고교 근무 부정확한 기재, 서울대 대학원 이력의 오인 표기 송구하다.
각종 이력서에 기재한 서울 대도초 실기 강사 근무 이력에 대해서는 김건희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것도 지금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근무한 것이 사실이긴 한데 24년 전이라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01년 한림성신대 이력서에는 광남중학교 교생 실습을 명기했으나 2004년 서울대 이력서에는 광남중학교 근무라고 쓴 것은 부정확한 기재라고 인정을 또 했죠. 서울대, 수원여대, 안양대 이력서에 각각 서울 영락고 근무, 영락여고 미술교사 정교사, 영락고 미술교사라고 잘못 기재한 점도 인정했다. 서울대 이력서에 기재한 2003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 경력과 관련해서 김 씨가 실제 BK21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기재다. 해당 대학원이 정부 예산이 투입된 우수 학교고 설립 배경 자체가 BK21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BK21을 기재한 것.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를 취득한 김건희가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대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과 학업을 병행하던 김건희, 학계의 정확한 용어나 체계가 익숙하지 않아서 통상 부르는 대로 경영대학원으로 기재했다. 일반 대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도대체. 즉 지금까지 공개된 사실, 해명이 필요한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무엇 하나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김건희는 기자회견에서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라고 하는 일이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엄연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범죄라는 것이 팩트죠. 그리고 범죄를 김건희가 실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론사들은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해명한 것과 같이 지금 방금 보셨던 기사를 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해명을 했다.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 함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해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건희는 부풀리거나 잘못 기재했을 뿐이지 허위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사과는 했지만 인정하지는 않았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상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는 명확하게 부풀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허위라고 말하고요. 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의 여러 이 허위 경력과 허위 이력에 대해서 의도성이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사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웃긴 거는 김건희의 사과문을 윤석열이 직접 검토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검토했다라고 나왔죠. 근데 법을 배웠다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사과문을 오케이 아주 잘 썼어 하고 기자회견에다가 본인의 아내를 툭 던져 놓는다. 결국은 그들의 그 마인드에서는 그들의 생각에서는 상식도 법도 자신들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들에겐 성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본인들 스스로가 공언을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희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채팅 활발하게 남겨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